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시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수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전시라는 것은요, 어떻게 기획이 되고, 전시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은 최근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에 가지 못하죠? 전시회장을 갔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전시회장을 가면 단 한 개의 작품을 보러 가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전시회장 혹은 박물관, 박람회 등등을 가면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작품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관람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단 한 개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내서 전시회장 가지 않겠죠. 평소에 볼 수 없는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수십, 수백 개의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한 개가 아니고 적은 수가 아닌 이 많은 작품들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질서가 필요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작품들을 하나로 일렬로 나열해 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도 드물겠죠. 자, 관람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고려하여서 이 작품들을 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자, 관람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가서 그렇죠. 화면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는 것은 사람들이 움직임을 동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선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것이 좋을지도 고민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시장에 갔을 때 전시 작품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은 과연 어떻게 배치를 해야지 작품이 돋보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작품이 있고요. 조명이 내려오는 이런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전시장에 갔다 온 친구들 있나요? 선생님도 원래 전시장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전시관, 미술관들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자, 그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전시회를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여기에서부터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미술 전시회를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학교에 오지 못하는 대신 온라인 수업을 받는 것처럼 미술 전시회도 온라인으로 혹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 전시 공간이 온라인 안으로 들어와서 온라인 속에서 작품을 관람하고 관람객들이 온라인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전시회가 그래서 이루어졌고요. 그렇다면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실제 전시장에 있는 공간을 그대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온라인이라는 그런 새로운 공간에 맞는 전시 공간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출발점에서 수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전시장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를 알아보기 전에 그 전에 전시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먼저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는 온라인이더라도 장소 부분 빼고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전시회를 기획하는 데는 총 5가지의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 전시회에 맞는 작품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품 전시회를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홍보문을 제작을 해서 이제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작품을 그 공간 안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작품 전시회를 하는 과정의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은 온라인에서는 자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전시 순서로 보면서 어떤 주제로 전시회를 기획할 것인가 고민해 보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시를 기획하는 것에서는요, 전시의 주제와 목적, 전시 공간, 전시 기간, 역할 등을 협의를 합니다. 자,
어떤 주제를 할 건지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건시 공간이 얼마나 크기냐에 따라서 기간은 짧게 할 것인가 길게 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역할은요, 전시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작가뿐만 아니라 미술관에서 일하는,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분들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의 계획을 세우면서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반적인 것을 기획 활동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큰 주제가 선택이 됐으면 이 주제에 맞는 목적, 그리고 이 주제에 적합한 전시 공간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 공간에 맞는 작품들을 선정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간은 굉장히 협소한데 내가 작품하려는 작품을 가져오려는 것은 너무나 커요. 그렇다면은 이런 전시 공간을 고려하지 못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작품과 공간, 그리고 목적을 항상 고려를 해서 작품들을 선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기획하고 작품만 선정하면은 그 사람들밖에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몇 월 며칠에 어딘가에서 전시회를 합니다라는 거를 관객들에게, 관람객들에게 홍보를 해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포스터 혹은 팸플릿 등을 제작을 하여서 배포를 하면서 사람들이 저기에서 전시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안내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자, 그렇게 홍보까지 마쳤으면요, 이제 공간 안에 작품들을 모아서 표현 방법, 크기 등을 생각해서 설치를 해야겠죠. 벽에 걸어야 되는 작품인데 그냥 공중에다가, 만약에 작가가 나는 공중에다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거를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가능하지 못하다면 벽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겠죠. 또 큰 작품, 작은 작품, 색깔이 강한 작품, 색깔이 좀 무채색인 작품, 이런 것들의 전후 관계도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해서 베스트에 위치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품들이 왔으면 거기에 맞는 조명도 맞춰주고요. 작품의 위치라는 건 관객의 눈에 맞춰서 어느 정도 딱 편안한 위치를 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위치가 관객이 관람하기에 적합한지를 한번 리허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시회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6가지 정도를 알아보려고 해요. 개인전, 그룹전, 초대전, 상설전, 유작전, 공모전, 이렇게 전시회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개인전은요, 말 그대로 개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작가의 성향을 알 수 있다. 한 명의 작가의 그 작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작품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을 해서 쭉 보다 보면은 좀 처음에 만들었던 작품, 중간에 만들었던 작품, 최근에 만든 작품, 이런 것들이 작가들의 성향이라던가 주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작가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겠죠. 물론 일관되게 있는 작가들도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왼쪽은요, 노상호 작가라는 분의 포스터, 그리고 이 오른쪽은 노상호 작가의 작품으로만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작가를 중심으로 만든 작품을 전시회는 개인전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상설전이라고 합니다.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전시하는 형태이다라고 하는데요. 기간을 아예 무한대로 제한한다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개인전이라든가 공모전 등등등 다른 전시회에 비해서 긴 기간을 가져요. 예를 들면 왼쪽에 보면은 제주 현대미술관에서 1월부터 8월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관람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상설 전시라고 따로 된 카테고리가 있죠. 그래서 즉 이 기간 안에 제주 현대미술관에 가면 이 전시, 산산산이라는 전시회를 늘 볼 수 있고요. 이 안에서 기획 전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이 기획 전시는 짧게는 일주일, 한 달 이런 단위로 다른 전시들은 변화합니다. 그에 비해서 상설 전시는 긴 기간 동안에 전시를 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항상 무한대일 수는 없겠죠. 그래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유작전이라는 것은요, 작가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에요. 즉, 지금 살아있는 작가가 아닌 돌아가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전일 수도 있고요, 상설전일 수도 있고요, 다른 형태랑 비슷할 수 있어요. 단, 차이점이라는 것은 그 작가가 지금 살아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혹시 유작전이라고 돼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양정희 작가의 유작전이라고 포스터에 이렇게 써 있죠? 이처럼 돌아가신 작가님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것을 유작전입니다. 자, 그룹전이라는 것은요, 작가들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 모여서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것을 그룹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 하나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작가들이 여러 명이 작품을 해요. 자, 포스터를 한번 보면 아래쪽에 아까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명 작가였는데 여러 명의 작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작품 전시회를 그룹전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초대전이 있습니다. 초대전이란 말 그대로 우리 생일에 초대한다 이렇게 사용을 하죠. 작가나 단체들을 초대하여서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즉, 작가가 먼저 내가 여기서 작품을 전시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어떤 한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대전 예술가의 집이라는 곳에서 대전에 있는 작가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전을 해서 대전시에서 초대한 작가들의 전시들을 하는 것은 초대전이라고 합니다. 자, 공모전이라는 것은요, 정해진 기간 동안 다양한 장르와 주제로 작품을 공모하여서 심사하여 거기에서 입상한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공모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약간 우리 뭔가 시상을 하기 위해서 출품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그 작품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주제에 맞는 작가들을 선택을 해서 그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서 전시를 하는 형태를 공모전이라고 합니다. 자,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응모 자격, 그리고 제출 방법, 접수 방법, 문의사항, 응모 주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가장 다른 점은 시상 내역이 있어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등등등등등 상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상금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포스터에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전시회 주제 접근 방식에도 알아봐야 합니다. 자, 주제 접근 방식에는 크게 2가지 접근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주제 중심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작가 중심이에요. 먼저 주제 중심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행복이라는 주제로 전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복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검색을 해보거나 행복이라는 주제의 작품들을 검색하거나 하면서 행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작품들을 한번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양성에 있는 작품들을 그래서 전시회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작가 중심은요. 작가 중심 같은 경우에는 한 작가의 작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쭉 나열을 해서 그 작가의 가장 공통점인 것을 하나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작가의 공통점인 주제가 행복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주제 작가 중심으로 봤을 때 주제가 행복으로 또다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즉,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은 또 작가 중심의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명이라는 것도 전시회에서 참 중요한 요소예요. 조명에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조명들을 쭉 보고 어떤 것이 전시회에 적합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접 조명 같은 경우는 그림을 한번 잘 봐주세요. 자, 흰색 부분에 빛이 딱 이제 비추는 거예요. 다른 경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빛을 꽝 하고 직접적으로 말 그대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명칭 그대로. 자, 보면은 노란 부분에는 지금 어두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배경 부분은 어둡고 이 하얀 부분에는 빛이 비춰주는 부분이에요. 어때요? 빛이 대부분 아래쪽으로 강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직접 조명이라고 합니다. 2번째로 간접 조명 같은 경우에는요. 보면은 위로 지금 하얀색 배경 부분이 지금 빛이 나가는 부분이죠. 벽이라던가 어떤 천장이라던가 한 곳에 반사를 해서 거기에서 조명하는 방식을 간접 조명이라고 합니다.
자,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의 큰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간접 조명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간접으로 빛으로 벽이나 반사벽을 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반직접 조명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딱 요 부분에서만 강하게 빛이 나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직접 조명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90에서 60% 정도는 직접적으로 나가고요. 위에 반투명이나 플라스틱 등을 사용해서 간접적인 조명과 함께 사용하는 조명입니다. 위쪽 간접적으로는 40에서 10% 정도의 빛이 사용되고 있어요. 위쪽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직접과 간접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간접 조명도 있어요. 반간접 조명 같은 경우에는 간접 조명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60에서 90%, 그리고 직접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또한 40에서 10 정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대부분의 빛이 위로 많이 간접으로 보여지고 작은 수의 빛이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반 확산 조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빛이 고르게 100% 동그랗게 모든 곳에서 비추는 방식을 전반 확산 조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명에는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어떤 조명이 미술관 전시장에서 사용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적합한 조명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 전시장에서 사용이 될까요?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실제로 우리가 사무실에 있는 밝기를 오른쪽에서 봤을 때 400에서 500 정도로 본다면 조명은 도자기 같은 경우는 200, 고서화는 옛날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그림 같은 경우는 80, 그리고 불교 탱화는 불교 그림, 옛날부터 전해진 불교 그림, 불교 탱화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30이라고 조명의 밝기를 보통 일반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빛으로 인해서 작품이 혹시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최소한의 빛으로만 해서 작품을 볼 수 있을 정도로만 남겨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작잖아요. 우리가 사무실장 밝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배경을 대신에 깜깜하게 해놓고 그 작품에만 빛이 갈 수 있도록 해놓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자, 지금 도자기 보면 도자기 주변도 배경 부분에 깜깜하게 꺼져 있죠. 대부분이 그래서 배경은 꺼 있고 그 작품 조명만 딱 켜 있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전시의 높이도 한번 볼게요. 작품 전시에서 사람들 일반적으로 170 정도로 평균을 잡으면 살짝 눈높이가 눈에서 살짝 아래쪽에 오는 한 20cm 정도 아래에 오는 지점에서 작품이 중심이 오게끔 배치를 해야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보았을 때 편안한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초반에도 언급했었던 동선이라는 것도요, 전시장에서는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동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강제순환 동선과 그리고 자유동선이 있습니다. 강제순환 동선 같은 경우에는요, 시작과 끝이 이렇게 그냥 정해진 거예요. 내가 출발한 곳에서 끝날 때까지 한 곳으로 흘러서 이렇게 이 곳으로만 동선이 이어지고요. 이 가는 길의 양벽으로 작품이 있는 경우가 좀 대부분인 경우입니다. 자, 자유동선 같은 경우에는요, 시작과 끝이 관객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관객이 여기 중간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끝에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 작품이 이렇게 동그란 공간이 예를 들어 있다면 벽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 공간에 조각 작품이나 이렇게 입체 작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앞에 봤던 강제순환 동선보다는 조금 더 관객에게 자율성을 많이 부여된 동선은 자유동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시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봤어요. 크게 한번 정리해보면 전시 기획 순서는 총 5단계로 이루어지고요. 전시회 종류는 아까 전에 개인전, 유작전, 단체전 등등등이 있었죠. 자, 전시 주제 접근 방식은 2가지가 있었어요. 다양성은 주제 중심, 공통점은 작가 중심이었고요. 조명 같은 경우에도 직접 간접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작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간접 조명으로
작품에 빗을 많이 세워서 빗으로 작품이 훼손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동선도 강제순환은 경우와 자유순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조명 그림과 그리고 아까 봤던 뉴스 장면, 캡처한 장면 출처를 남기고요. 자, 오늘 이렇게 전시회에 관련돼서 짧게 여러 가지들을 알아보았어요. 자, 요걸 바탕으로 우리도 직접 수업 시간에 전시회를 기획해보는 수행평가를 한번 진행해보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수업 때 반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